안녕하세요.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하는 거 있죠? 바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혹시 최상위권 학생들은 잠도 없이 공부한다더라 하는 말에 속아서 밤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직접 분석한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합격생들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잠을 줄이는 게 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가는 학생들,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제 책에 수록해 놓았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공부 시간과 평균 수면 시간을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으로 나눠서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에서 서울대로 갈수록 평균 공부 시간도 증가하는데 수면 시간도 서울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에 더 구체적으로 5시간 이하의 수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는 약 10% 내외의 합격생들만이 5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을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고대는 약 24% 이상, 그리고 서성한의 경우에는 32% 이상의 학생들이 5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잠을 잤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하나 볼 건데요. 서울대 학생들의 수면 시간 비율을 시간별로 쪼개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6, 7시간, 그리고 5, 6시간이 약 70% 이상의 수면 시간을 보이고 있었고요. 7, 8시간 이상 잔 학생들도 14%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부 시간 비율이 9시간 이상이 44%일 정도로 수면 시간은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으로 갈수록 평균 수면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고 동시에 공부 시간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작정 잠을 줄여서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는 것 대신에 제한된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공부 방식으로 그들이 단순히 잠을 더 많이 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가 달랐다는 거죠. 수면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서 그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들은 단순히 공부량도 많지만 공부의 질에 집중했고 그 결과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작정 잠을 줄여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 뇌와 몸이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인데 잠을 줄이면 이 학습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면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지죠. 이 내용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 띄워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공부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뿌연 느낌이 들죠. 마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띄워놓고 스마트폰을 하면 버벅거리게 되죠. 같은 2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자고 난 2시간과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꾸벅꾸벅 졸면서의 2시간은 그 밀도와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멍하니 앉아있게 되고 문제를 풀어도 실수가 많아지고 개념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실제 공부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비효율적인 공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욕만으로는 사실 몸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3 겨울방학부터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작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노베이스 상태였는데 매일 4-5시간만 자면서 나머지 시간에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저도 정말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이제 지나자마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아픈 날이 많았고요. 집중력도 함께 저하되면서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을 다시 봤을 때 틀리는 문제들도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됐어요. 한번 가르쳐주면 그걸 완벽하게 숙지를 했던 친구인데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쉽게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스스로 세운 하루 공부 시간 목표를 꾸역꾸역 채워나갔는데요. 앉아있는 시간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마 효율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학기 말쯤 되니까 심한 슬럼프와 함께 공부에 대한 의욕 자체가 바닥난 상태가 됐고 성적도 학기 말로 갈수록 좋진 않았습니다. 잠을 줄인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운동에 비유하면 바로 오버트레이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 선수들도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그만큼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버트레이닝은 훈련량이나 운동량은 일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운동선수에게는 부상이나 몸의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오히려 실제 경기에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 할 수 있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무리하게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건 뇌에게 오버트레이닝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많이 책상에 앉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과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충분히 자면서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핵심은 질 높은 잠과 질 높은 공부에 있습니다. 최소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가 급하다고 해도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단계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부란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잠자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잠의 질을 높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잠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컨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최선의 잠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잠을 줄이지 않아도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공부하는 밀도 높은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이고요. 딴짓하는 시간 줄이고 잡담하는 시간 줄이고 공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하고 불필요한 이동 시간이라든가 혹은 이동 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숨겨진 시간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최적 수면 시간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말 같은 때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면 시간을 시도해보고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그 방식을 찾아서 그 방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잠은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작정 잠을 줄이는 대신에 똑똑하게 잠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잠재력을 폭발시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수면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욱이었습니다.